한준희, 한준희 신하영의 원투펀치. 신하영부터 해. 무의식적으로 나왔어요. 그쵸? 그때 잘 해서 성공했어. 사실. 알겠습니다. 하세요. 신하영 한준희의 원투펀치 219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예고해드렸던 대로 자 분데스리가에서 아마 기자들 중에서는 사실 저는 이분이 분데스리가 최고 권위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을 정도로 분데스리가에 대한 사랑과 지식이 정말 아닌가요? 분데스리가에 대한 사랑은 좀 많이 있는 편이긴 하고요. 예, 그 독일에서 살았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언어가 된다는 게 상당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긴 하죠. 예, 하지만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겸손하셔라. 네. 마지막 멘트 좋았어요. 우리 김현민 기자님을 모시고 그분의 강점인 분데스리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라리가 특집을 또 일부에서 보내드렸는데 아니 라리가 김현민을 모시고 라리가는 한준희가 있는데 이런 반응이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분데스리가는 아직 개막을 안 했어요. 27일 토요일에 이제 개막을 하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 김현민 기자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짜고짜 다요? 네, 다요. 예. 자, 분데스리가. 뭐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러니까 세 팀이 우승을 경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거든요. 뭐 당연히 이제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또 이제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이렇게 세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뭐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는 말이 필요 없는 팀이죠. 일단 뭐 훈메스도 영입을 했고 이번 여름에 또 산체스도 영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훈메스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바이에른 뮌헨의 문제가 이제 수비 쪽에 주부상이 많아서 좀 수비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잘 메워주는 영입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조금 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백업을 누가 해줄 것이냐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지적점이 있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프리시즌 기간 동안에 이제 투톱 시스템을 계속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리베리 선수 최전방에 세우는 그런 시스템을 구동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베리 선수가 뭐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조금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한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문제점을 타개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다음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일단 무키타리안, 귄도간, 그리고 훈메스, 공격, 미들, 그리고 수비 이렇게 핵심 자원들이 하나씩 빠졌죠. 그런데도 제가 영입 잘했다고 제가 몇 주 전에 말했던 팀이죠. 무려 8명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괴체, 슈얼레, 그리고 뭐 덴벨레, 바르트라, 메리노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저걸 다 외우세요. 더 얘기했으니까 아니요, 여기 있어요. 엠네 모르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로데도 있고 메리노도 있고 적혀 있어요. 아무튼 8명을 영입을 해가지고 좀 그러니까 양적인 부분을 상당히 채웠거든요. 거기다 이제 좀 재능 있는 선수들을 상당수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적료 같은 경우는 물론 그러니까 선수 영입할 때 1억 1천만 유로를 썼어요. 하지만은 판매 금액이 더 많아서 도리어 이적 수익을 받습니다. 이적료에서 그러니까 약간 수익을 받거든요. 이득을 보면서까지 좀 상당히 보강을 요소에 상당히 잘한 편이긴 합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물론 그러니까 슈퍼컵에서 바르트라 선수가 상당히 잘하긴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메스의 빈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겠는가 약간 이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죠. 거기다 어쨌건 코어들이 빠지고 어린 선수들이 왔는데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분데스리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약간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근데 괴체나 시얼레 선수는 이제는 베테랑 선수들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선수들이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일단 그 괴체 선수 같은 경우는 뭐 투엘 감독이 괴체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포지션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슈얼레 같은 경우도 이제 투엘 감독이 마인츠 시절에 직접 그러니까 유스팀에서 끌어올린 선수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잘했었을 때예요. 15골을 넣었었거든요. 마인츠에서 그러니까 풀 데뷔 시즌에 15골을 넣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투엘 감독이 잘 아니까 좀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도르트문트가 상당히 영리한 이적 시장을 보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입을 상당히 빨리 했었거든요. 게레이루라던가 아니면 뭐 덴벨레라던가 이런 선수들 다 유로가 시작하기 전에 영입을 했어요. 근데 만약에 유로가 끝나고 영입을 했다 하면은 이 선수들의 이적료가 더 많이 줬어야죠. 왜냐면 특히나 게레이루하고 엠레모르 같은 경우는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거든요. 한준희 위원님께 이런 얘기하기는 조금 죄송하지만 아스날이 조금 보고 배웠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특히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영입은 가급적 일찍 특히나 유로나 월드컵 같이 그 거대 그 메이저 대회가 있을 때는 더더욱 그 대회가 끝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요. 가격도 가격이고 시즌 초반부터 조직력을 어느 정도 해서
시즌 초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찍 모아놓는 게 좋죠.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제 3강으로 꼽아주신 팀이 레버쿠젠이었어요. 예.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 폴란트하고 바움가르트링을 영입했거든요. 폴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 전 지역을 뛸 수 있는 선수고, 이제 바움가르트링거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하고 이제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공수를 동시에 보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지난 시즌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부상자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후반기 같은 경우는 수비수 같은 경우는 거의 정상적으로 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행리스라던가 아니면 유르첸코라던가 하말류라던가 이런 어린 선수들을 콜업해서 썼는데, 이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도르트문트보다도 레버쿠젠이 바이에른 뮌헨을 꺾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까지 실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팔 다르다이 감독, 그 헤르타 베를린 감독이 실제 인터뷰에서 만약에 바이에른이 우승을 못하는 이변이 발생을 한다면은 그 주인공은 레버쿠젠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약간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이런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죠. 그렇죠. 워낙에 이제 핵심 코어에 해당하는 선수들이 나갔으니까 새로 들어온 선수들로서 다시 이 멋진 팀이 되면 좋은데, 이것이 정말 될 수 있을지 안 될지는 약간 지켜볼 여지는 있는 반면, 레버쿠젠은 기본적인 팀 골격과 선수들이 경험이 더 축적된 상태에서 그대로 건재한 상황에다가 여기에 정말 필요한 포지션을 알토란같이 보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즌을 시작하는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레버쿠젠이 좋다고 보여지고, 저는 특히 폴란트 선수 영입은 정말 이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폴란트 선수 영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케빈 가메이로 영입과도 약간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역동적이면서도 좀 더 다재다능한 루트로 득점할 수 있는 그 레버쿠젠의 루트가 상당히 이제 하나 더 생긴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폴란트 선수 영입은 아주 깨알 영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로거 슈미트 감독이 4-4-2 포메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그 선호하는 감독인데, 지난 시즌 같은 경우 키슬링 선수가 잦은 부상 같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부진하기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구동이 안 됐었어요. 하지만 폴란트 선수 이제 프리시즌에 계속 투톱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내내 현재.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네, 우리 김현미 기자하고 그리고 우리 한준희 위원님이 이제 또 예상하는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3강 구도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기서 네. 결정적인 질문을 좀 해야죠. 그럼 정말로 바이에른 뮌헨이 1위를 못할 가능성, 과연 지금 3강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바이에른 뮌헨이 1위를 못할 확률이 꽤 커야만 사실 이 얘기가 해당이 되거든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요게 사실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가능성이 솔직히 그렇게 높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럼 3강이야. 예. 그럼 3강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세 팀이 그래도 다른 팀들과의 격차는 조금 크게 날 것이다. 예. 예를 들어가지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바이에른 뮌헨이 우주 대기권을 뚫고 지나갔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르트문트가 대기권쯤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옹기종기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바이에른 뮌헨이 좀 대기권쯤에 있고, 거기보다 조금 밑에 이제 레버쿠젠하고 도르트문트가 조금 경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결국에 이제 격차의 차이인 거지, 뭐 1강이 여전히 유지가 될 것 같다라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지금. 약간 몸살이시는 건가요? 뭐 아무래도 근데 객관적인 전력 자체는 바이에른 뮌헨이 가장 강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뭐 어쨌건 그 감독 교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지금이 이변을 노릴 수 있는 시즌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백업을 영입을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두고두고 장기 레이스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어쨌건 이번 유로 때 레반도프스키 선수하고 또 토마스 밀러 선수하고 두 선수 다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물론 뭐 리벨이나 로벤을 투톱을 활용하는 그걸 뭐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하지만은 이 두 선수는 언제 부상을 당해도 이상할 게 없는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게다가 나이도 많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즌 또 주목할 만한 팀 어떤 팀으로 꼽고 싶으세요? 한 저는- 팀을 만약에 꼽는다면. 저는 일단 뭐 4강까지는 이번 시즌 좀 분데스리가는 어느 정도 틀이 잡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승 도전은 못해도 4위 할 팀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예. 메넨글라드바흐가 예, 아무래도 다른 팀들보다는 조금
많이 앞서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여름에 뭐 일단 자카 선수가 떠난 자리에는 크라머 선수를 영입을 하긴 했고요. 지난 시즌 글라드바흐의 문제점이 이제 좀 수비 쪽에 있었거든요. 부상자가 너무 많았어요. 거기도 수비 쪽에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크리스텐센 한 명한테 조금 의존하는 경향성이 컸는데 이번에 거기가 베스테르고르도 영입을 하고 또 두쿠레도 영입을 하고 이러면서 좀 수비 쪽을 강화를 했고, 그리고 얀추케 선수가 지난 시즌에 거기가 후반기 때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뛰었는데 프리시즌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하면서 좀 수비가 강화된 게 상당히 거기가 이 팀에 조금 장기 레이스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강한 팀은 너무나 강하잖아요. 유럽 뭐지? 대항전에서도 성적도 잘 나오고. 너무 잘 나오고. 근데 그 편차가 너무 심한 거죠. 강팀하고 약한 팀의 그 편차가 너무 심하다고 근데 느끼거든요. 그거는 라리가도 그렇긴 하다. 승점 차이가 얼만데. 그렇죠. 3강하고 저 밑에 팀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 크죠. 근데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 왜 그런 거예요? 물론 그가 바이에른 뮌헨하고 이제 다른 팀들의 이제 승점 차는 상당히 크게 나는 건 사실이죠. 그거는 이제 뭐 바이에른 뮌헨이 일단 마케팅을 워낙 잘하거든요. 그가 마케팅 수익 같은 경우는 바이에른 뮌헨이 전 유럽에서도 그 비율 자체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해요. 거기다 그 헤네스 회장이 뭐 그러니까 미국식 마케팅을 가장 먼저 도입해가지고 이제 뭐 그 머천다이징 그런 것들 상당히 가장 먼저 도입한 사람이다 보니까 바이에른 뮌헨이 좀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편에 있는 건 맞거든요. 거기다 그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기업의 자본이, 물론 볼프스부르크와 그리고 또 레버쿠젠이라는 약간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예외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자급자족 시스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먼저 앞서 나간 바이에른 뮌헨이 좀 크게 앞서 나가는 건 사실인데, 대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팀들은 또 비슷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뭐 바이에른하고 도르트문트가 워낙 양강으로 크게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이제 3위하고 최하위의 승점 차는 도리어 가장 적게 난 리그이기도 해요. 거기다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는 유스 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어가지고 선수 육성이 각각 팀들마다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워낙 재정적인 안정성은 높아요. 분데스리가가.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은 다들 먹고 사는 정도는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 망하는 팀은 또 없는 편에 속해요. 분데스리가는. 파산하는 팀들은 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상당히 그 분데스리가 리그 차원에서 1원 하나까지 다 체크를 한다고 할 정도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무너지는 팀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건전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뭐 하세요? 헤네스. 이번에 또 회장 선거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거 준비 중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석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다음 회장 때 아마 헤네스가 되고 2년 뒤에 람이 단장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람 선수는 축구화를 벗는다는 얘기예요? 2018년에 그러니까 은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단장으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김원민 씨 말이니까 이거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막힘없이 술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잔머 단장이 건강상의 문제로 지금 사임을 한 상태거든요. 사임을 한 상태인데 아직 그 부임한 게 없습니다. 단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분데스리가는 재미없어라고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좀 많이 접하지 않은 게 크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봐야지. 그 EPL은 자꾸 봤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알고 선수들도 잘 알고 지식이 많아야 재밌어요. 근데 잘 모르니까 이 선수 봐도 누군지 모르는데 재미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하고 도르트문트하고 특정 팀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재미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박힐 수밖에 없나 싶습니다. 근데 실제 그 분데스리가가 유럽 리그에서 가장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최근 5년간 골이 많이 나오는 리그거든요. 평균 득점이 제일 높아요. 이게 계속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솔직히 그거 좀 재미있게 보기 시작하면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을 아는 건 중요한데 저희가 또 이걸 또 준비를 했어요. 저희가 3부에서는 또 분데스리가 선수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자, 또 아이러니한 게 분데스리가에 또 우리나라 선수들 굉장히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선수들이 지금 현재 팀에서 상황이 어떻죠? 먼저 누구부터 얘기를 할까요? 아무래도 구자철? 구자철 선수는 핵심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에. 그리고 프리시즌 같은 경우 이번에 아우크스부르크가 감독이 바뀌었거든요. 슈스터 감독이 부임을 했는데
일단 그 프리시즌 초반에는 구자철 선수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우크스부르크가 프리시즌 초반에 골이 안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자철 선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전진 배치했고, 그리고 처음 이제 전진 배치돼서 나온 경기에서 2골을 넣으면서 구자철 선수가 4대0 승리에 기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거의 이번 시즌에는 뛰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는 중앙 미드필더도 보고 할 겁니다. 어쨌건 구자철 선수는 대체 불가한 아우크스부르크의 핵심 선수다. 예,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코리안 뭐 어디 해외 리거들 뭐 기상도 뭐 이런 기사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뭐 맑음 뭐 갬 흐림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럼 맑음보다도 더 위네요, 구자철 선수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또 뭐 대기권으로 가고 그러는 건가요? 아, 대기권까지는 아니고요. 예. 어쨌건 뭐 지난 시즌 일단 8골로 아우크스부르크 선수들 중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기도 하고 했으니까요. 부상만 조금 조심하면은. 예, 그러니까요. 네, 부상만 좀 조심을 해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거기다 그 지동원 선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팀이니까요. 지동원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프리시즌 동안에 계속 좀 중용돼서 나오긴 했었습니다. 나오다가 이제 뉘른베르크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최근 2경기에는 이제 결장을 했었거든요. 슈스터 감독이 수비 위주의 약간 롱볼 축구를 조금 선호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측면에 좀 키 큰 선수들을 박아놓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공권을 이제 롱볼을 받아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슈스터 감독의 스타일에 어울리는 측면 공격수긴 한데요. 아쉬운 점이 있다 하면은 프리시즌 내내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공격 포인트가 없다 보면은 그러면 좀 경쟁에서 밀려날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동원 선수는 좀 공격 포인트를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자, 그렇다면은 지동원 선수까지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고,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뭐 김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난 시즌에 나겔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는 출전을 못했었잖아요. 단 한 경기도 나오지 못했었는데, 일단 프리시즌 초반에는 나왔었어요. 나오기는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출전 기회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긴 하거든요. 일단 나겔스만 감독 자체가 3백과 4백을 조금 번갈아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에 나겔스만 감독이 쓰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아시안게임도 갔다 오고 월드컵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체력적으로 너무 떨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또 이제 자기는 풀백한테 좀 공격적인 그런 지원 능력을 많이 바라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 좀 휴식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윙어 같은 윙백을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3백도 상당히 자주 쓰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초반에는 좀 김진수 선수가 나왔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출전 시간도 줄어들고 있고 아예 결장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의 평가전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적할 것 같다는 얘기들도 있고. 이적설이 나오면은 어느 리그가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분데스리가 쪽의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뭐 특정한 팀 얘기는 안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프리시즌 동안에는 좀 나겔스만 감독이 포백을 더 많이 쓰긴 했어요. 거기다가 톨리안 선수가 지금 현재 올림픽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진수 선수한테 기회가 오긴 할 겁니다. 톨리안 선수가 아직 그 올림픽에 있는 동안에는 기회가 올 거고, 이때 얼마나 눈도장을 찍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백, 4백 지난 시즌에 썼던 그 비율은 어떻죠? 거의 절반이었어요. 5대5. 반반으로. 그러니까 약간 홈에서는 뭐 3백을 공격적인 3백을 썼다가 이 감독 같은 경우는 3백이 그냥 일반적인 3백이 아니거든요. 공격적인 약간 과르디올라나 아니면 투웨이 스타일의 3백을 썼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막힘없이 질문을 하면은 정보들이 나온지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막힘없이 이렇게 정말 많이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축구를 업으로 삼는 이 김현민 기자가 정말 자기 본분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래도 이렇게 좀 막힐 법도 한데 그냥 이렇게 술술술 나와요. 정보만 하실 땐 막힘이 없는데 가끔 이렇게 꼬이죠. 왜 그거 있잖아요. 평소 인사할 때 잘 지내셨어요? 그럼 이렇게 5초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좀 사색적인 사람이에요. 자, 저희가 한 사람 남았네요. 박주호 선수. 그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프리시즌 초반에 부상이 있어가지고 계속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최근 프리시즌 2경기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왜냐면 왼쪽 풀백에 이제 게레이루 선수까지 보강이 되면서 슈멜처와 게레이루, 그러면 왼쪽 풀백으로 나올 일은 사실상 없다 보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도르트문트는 더블 스쿼드 이상의 팀을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주호 선수도 브레멘 이적설도 있고 뭐 마인츠 복귀설도 있었죠. 마인츠 복귀설에 대해서는 뭐 이제 단장 같은 경우는 뭐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감독이 자기는 좀 어린 선수를 선호한다 하면서 이제 그 이적설을 약간 부인을 하긴 했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주호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로는요. 분데스리가 중위권 팀들이 그래도 노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오히려 그렇다면은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에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예, 뭐 근데 일단 어쨌건 왜 이렇게 말을 시키면 더 넣으신다니까. 죄송해요. 그러니까 정보 여쭤볼게요. 자기가 시나리오가 이제 머릿속에서 이만큼 네. 준비가 돼 있는 거는 쫙 나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 의표를 찌르는 네. 질문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생각을 해요. 뭐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 투엘 감독이 박주호 선수한테 남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건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직까지는 루머인 거지 뭐 직접적으로 제2양 구단 같은 경우는 없다는 얘기도 에이전시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예,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어쨌건 이적 시장 마지막까지 좀 10며칠이 더 남아 있으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박주호 선수는 떠나는 게 좋은 거죠. 예, 그렇다고. 사실상은.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여쭤본 거였는데 아. 예, 떠났으면 좋겠냐 아니면은 아, 그냥 예. 그런 것들을 좀 아니, 워낙에 보는데? 도르트문트가 스쿼드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주호 선수가 멀티 플레이어이기는 해도 어느 포지션으로 가도 이거는 경쟁이 지금 도르트문트가 워낙에 팀을 그렇게 갖춰놨으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보고 배우셔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냥 대충 막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 여태까지 대충 하셨던 거예요? 뭐야, 나 완전 철떡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 적어가면서 듣고 있었는데 대충 하셨던 거라뇨. 아, 도르트문트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자, 목이 타시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 시즌 이제 분데스리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팁 하나만 좀 마지막으로 주실까요? 분데스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팁이요? 뭐 진짜 생각을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많이 아는 만큼 알아야 좀 재밌다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데스리가도 좀 이제 저 기사나 자료나 요즘은 사실 맘만 먹으면 인터넷에서 온갖 선수들 그냥 뭐 그 선수 이제 아버지의 팔촌에 뭐 맞아요. 이 잡듯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분데스리가 선수들 관심 좀 가져보시고 좀 공부를 나름 하시면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는 방법이 안 되나요? 거기다가 이제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 이제 분데스리가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도 가장 자료들이 잘 나와 있는 리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그 영어 페이지를 가더라도 이런 그 세부 기록들도 상당히 잘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분데스리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관리하는 그 유튜브 채널에 항상 그 골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그런 영상들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분데스리가가 어떻게 보면 EPL보다도 더 잘 돼 있거든요. 그건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시고 하면은 더 재미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저기 선수들 이름 발음 어떻게 하나 궁금할 때 있잖아요. 예. 그거 보면은 자기 이름 딱 소개하고 그 뭐 골 장면도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거 발음 알기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독일어로 골은 어떤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코너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다양한 코너도 독일어로 있습니다. 골은 골 아닌가요? 토어. 그러면은 TOR이라는 중계할 때 책도 있어요. 책도. 중계할 때 그러면은 골 들어가면 톨이래요? 토어. 진짜 난 여태까지 그걸 골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아니, 그걸 골로 들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니, 영어 코멘터리 중계를 보신 거 아니에요? 토르가 아니었을 토르가 거예요. 아니고 토르면은 그 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이분이 마블 팬이라서. 저는 DC 팬. 네. 저 수어사이드 스쿼드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러세요? 예. 네. 축구 말고는 관심이 없으시죠? 아니요, 저 다른 관심 거에? 있습니다. 저 수어사이드 스쿼드 봤고요. 진짜요? 재밌으셨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수어사이드 스쿼드 자체를 좋아하거든요. 네. 원래 그러니까 애니메이션도 봤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진짜요? 영화를 보면서. 뭐 어솔트 온 아캄 뭐 그거 보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재밌긴 재밌죠. 예, 어스톤 아캄이 훨씬 재밌기 때문에. 네. 우리 한준희 의원님 재밌으셔서 2번 보셨다면서요? 아니, 2번 아직 그 올림픽 중계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직 두 번째는 못 봤는데 갈 예정이에요.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너무 재밌다고. 저는 약간 좀 너무 변질된 게 아닌가 싶어서. 예. 그래도 윌 스미스, 마고 로비 정도면은 만족을 하셔야 돼. 자꾸 이렇게 강요를 하시네요. 생각과 마음가짐을 강요를 하시네요. 네, 자 오늘도 참 아름답고 훈훈한 원투펀치입니다. 자, 김현민 기자 모시고 2부에서는 분데스리가 개막 특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자, 3부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데스리가 선수 그리고 더불어서 라리가 선수 주목할 만한 선수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